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매매도 그냥 단타 개념으로 매도매도 조금 했었고요. 종목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했던 게,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 있죠. 요 올라갔던 요 날. 그러니까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한 달 넘게 손실 보고 있다가 손실을 딱 많이 하고 이날 방송을 했는데요. 댓글에 종목 변화도 없는데 수익이 생기니까 방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꼭 수익이 나서 방송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버텼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팔았는지 아닌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보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존해 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홀딩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느낌상 뭐 올라갈 것 같았는데 계속 눌러가지고 횡보를 하는 바람에 이제 뭐 그냥 그대로 있었고, 오늘은 지금 한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대단격으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부 이익 실현, 100만원치만 이익 실현해 갖고 다른 종목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종목이 SG라는 종목이 다 좋은데 이게 그 유상증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올라갈 때 좀 무게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라가다 보면 또 전환사치 물량 뭐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씩 챙겨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자 이런 의미로 지금 몰빵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에. 그래서 이 SG는 저한테 지금 상당히 그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9월달 제가 방송을 9월달이 아니군요. 7월 이때쯤인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할 때도 그 이전에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SG로 갈아타고부터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고부터 먼저 보고 제가 매매했던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238만원입니다. 드디어 1100만원대에서 올라갔습니다. 1238만원이요. 그래서 오늘 108만원입니다. 이 하루의 수익이 아니고 10월 11일부터니까요. 12일부터 23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11일 정도의 난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일수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째 수익입니다. 그 8거래일 토탈 해가지고 그 수익이 108만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8월달에 손실 났던 부분은 일단 만회를 했고요. 그 제가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에 하던 단타 매매를 이제 끝내고 그 장기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방송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종목 변화가 생겼을 때만 보여드리고 있고 거의 이때부터 해서 SG만 지금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SG 올인했다가 SG 이익 실현하고 또 올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SG 한 종목에 집중해서 계속 하고 있다. 장투 개념으로 그냥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38만원이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이익 실현했는 100만원치를 가지고 퍼스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1일 날 제가 SG를 113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108만원 수익이 났으니까 그 수익 중에 100만원치를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해가지고 퍼스텍을 100만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는 금액상으로는 거의 뭐 1138만원이니까 그대로고요. 수익금 100만원만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38만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지수 보시면 이게 뭐 제가 장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 큰 흐름만 보면 되죠. 지금 나스닥도 보시면 그것은 거의 뭐 사상 최고가에 와 있고, 다우지수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케이 증시도 뭐 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나름 괜찮고, 중국 증시도 금리 인하라든가 뭐 경기 부양책 이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독일 증시라든가 전 세계 증시가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최고치는 고사하고 이 저점에서부터 반등했는 절반치에서도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삼성전자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이거 이때 10만 전자 간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었는데요. 방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 뭐 이걸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6만 원이 깨지고 지금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밀리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 다 간 뒤로 밀리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한번 볼까요? 뭐 외국인이 여전히 이제 몇 원은 많이 줄였는 상태인데, 일단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매하는 거는 이제 지수 관련주 우량주 쪽이 아니고 테마주 쪽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지수가 급락하면 테마주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데, 그렇지만 않다면, 지수가 급락하는 일만 없다면 오히려 우량주들이 빠질 때 테마주가 올라가니까 제가 가진 종목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종목이 SG인데요.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아스콘이죠. 도로 포장하는 이쪽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뜰 때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이 휴전 쪽으로 가는 느낌, 뭐 이래서 재건 쪽의 뉴스가 나오면 거의 올라가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공사를 시험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뭐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G를 저는 가장 좋게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SY 스틸텍이라는 이 종목이 대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아마도 SG가 이때 전환사채 물량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전환사채 물량 나오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는데, 그 뉴스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쯤부터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SY 스틸텍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날 10월 18일날 금요일 급등하는 이날 SG는 전환사채 물량 뭐 이런 뉴스가 자꾸 돌다 보니까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다 거의 못 올라가고 스틸텍이 대장으로 역할을 해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I 스틸텍이 대장으로 올라가 버렸고, 다른 종목들은 다 뭐 크게 못 올라갔습니다. 뒤로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SG가 대장으로 보는데,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전환사채 물량 이걸로 인해서 SY 스틸텍이 잠시 대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의미있게 봤던 거는 역시나 대장은 SG다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I 스틸텍은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저겁니다. 데크 플레이트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바닥에 콘크리트 이 판넬 같은데 콘크리트 채워가지고 밑에 까는 뭐 이런 쪽. 그래서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뭐 공사 계약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 계약 있었던 이야기가 나온 거는 SY인데요. 오히려 SY가 우크라이나에 오래전에 전쟁 초창기 때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패널이죠. 패널을 거기서 생산하는 뭐 MOU 체결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SY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스틸텍이 올라간 건 아마도 이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보시면
유동 물량이 939만 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가볍다는 이 부분, 이걸로 인해서 대장으로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좋아서 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SG는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까지 해버려갖고 6,500만 주가 돼버렸죠.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끌어올리려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대장은 SG라고 보지만 끌어올리기 쉬운 SY 스틸텍을 대장으로 끌어올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 부분이 오늘 외국인이 이제 82만 주 다시 샀죠. 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날 팔아가지고 거의 한 19만 주 남기고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 파는 게 그냥 이익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 팔았으니까 거의 뭐 올라와서 이익 실현 개념이 아니고 못 올라가게 던지면서 그 상승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꾸 팔아버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주춤하죠.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밀리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다 팔고 나서 물량이 없는 상태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이제 팔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다시 샀다. 여기서 다 팔고 지금 여기서 사고 있는 이 지금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SG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전에 봤던 외국인 매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들은 거의 단타 치는 느낌입니다. 제가 단타 칠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면은 이익 실현하고 또 조금 빠지면 다시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역방향 탑니다. 얘들. 그 지금 이렇게 샀죠. 근데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흘러가면 얘들 또 샀는 거를 여기서 또 팝니다. 보면 한 82만 주 샀으니까요. 한 100만 주 있다고 치고 이걸 또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여기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걸 파는 느낌입니다. 매도하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그 샀다 팔았다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보는 이유는 기관은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거를 겁낼 필요가 없다. 한 100만 주 던져도 내려와봐야 3,000원 이 정도 선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못 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물량에 겁먹을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계속 좋게 보는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날 조짐은 안 보입니다. 현재로서. 특히나 북한이 파병하는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나가지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는 이런 쪽에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쟁이 휴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기 지원을 안 하고 끊겠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전쟁을 시작한 건 잘못된 판단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트럼프 관련주가 지금 미국 대선주 중에 트럼프 관련주가 트럼프 미디어하고 런웨이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부분 다 우리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폴리마켓에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트럼프 후보가 배팅 사이트입니다. 63%고 해리스 후보가 36.7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차이가. 물론 이 돈으로 가지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큰 자금이 안 된답니다. 자금을 투입해 갖고 이쪽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도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던진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배팅을 계속 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돈 다 날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 돈 다 던져가면서까지 이 부분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방송할 때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그때는 박빙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여론조사 했는 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초창기 때부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쪽에다 배팅을 해서 이제 저 종목을 올인했을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로 트럼프 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노리고 러시아나 뭐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하고 국내에 지금 트럼프 관련주가 특별하게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있긴 한데 이 암호화폐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데 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전쟁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 이쪽이 트럼프 관련주로 묶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G가 오늘 상당히 좀 잘 올라갔고 일단 이익 실현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줄을 자꾸 꺼놨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또 한 100만원 정도 팔고 여기 가면 100만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여기 오면 또 팔려고 주문 넣었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대충 한 3,500원 다 와가면 여기서 한 100,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는 전고점 수준이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일 생각입니다.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식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한 종목에 지금 그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몰빵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게 꺾여서 내려가 버리면 수익 났던 게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유상증자도 잘 끝났고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는 없다.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믿고 이제 그냥 올인했었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실현을 해갖고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일단 올라가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익실현 해갖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이런 느낌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급등하면 어떻게 할 건가 내 생각을 했었어요. 급등하면 일부 이익실현 해가지고 마찬가지 똑같은 재건 테마에 속하는 종목, 뭐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아니면 다산네트웍스 같은 이런 종목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SY 스틸텍이 대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뒤로 꺾여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들이 SG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SY 정도는 뭐 한 번쯤 들어가 볼 만도 하긴 한데 이 종목보다 오히려 SG가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 올라간 거 팔아가지고 여기서 SG를 이익 실현해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을 산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얘가 탄력이 좋으면 따라오고 있으면 이익 실현해갖고 가면 얘는 덜 올랐으니까 뒤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탄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SG 쪽에 올인을 하고 100만원 오늘 팔았는 걸 가지고 뭘 잡았냐면 퍼스텍을 잡았습니다. 퍼스텍 지금 잡은 가격 거의 그 수준인데요. 퍼스텍이 지금 제가 얼마에 잡았냐면 3,490원에 잡았는데 지금 3,485원에 끝났죠.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요걸 잡은 이유는 그 어저께부터 한일단조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일단조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16%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단조가 올라갔던 이유는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쯤에서 뉴스가 나왔죠. 이날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파병을 했다면 그 이제 가정을 하고 가정했다면 우리 정부에서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파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제 살상 무기 지원은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된다면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제 그 파병을 요청해갖고 전투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 지원하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포탄 지원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단조가 이게 포탄 껍데기 그 단조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날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SG가 못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어제 올라갔으면 팔아갖고 한일 단조로 갔을 건데 못 올라가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있었고요. 오늘 올라가길래 이익 실현했는데 문제는 한일 단조는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또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와 유사하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푸스텍이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왜 괜찮다고 보느냐면 방산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이거 완전히 전쟁과 평화 느낌입니다, 지금. 방산 관련주 보시면, 다른 건 다 힘을 못 썼죠. LIG 넥스원이라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 다음 현대로템, K2전자 이런 거 전차를 보내기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포탄 지원, 하면 한일단조 쫙 올라가죠.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지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청궁, 청궁은 이제 공격용 미사일이라기보다는 방어용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비슷한 느낌,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궁에 대한 부품 공급 뭐 이런 의미에 그 있고, 그다음 그 우리 국방부에서 그 무인기, 공격용 무인기를 실전 배치시킨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들은 건데, 그 무인기 하면은 또 드론 하면 또 포스텍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건 관련 뉴스가 떴을 때 포스텍이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얘는 전쟁 관련주이면서 재건 관련주로 주로도 묶였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지뢰를 너무 많이 매설해놨기 때문에 전쟁이 그 만약에 그 휴전이 돼가지고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전투지역 그 주변에 지뢰를 제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뿌려놨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려놨을 거니까. 근데 이 지뢰 제거가 사람이 뭐 칼로 쑤시고 이건 옛날 전쟁이고 요즘 로봇으로 하죠. 그 포스텍이 지뢰 제거하는 로봇 팔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뢰 제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저도 그 포스텍을 한번 매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뢰 제거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재건 관련주 쪽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청국 쪽의 부품, 그다음에 그 드론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뢰 제거 쪽 이쪽으로 다 합쳐 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왔죠. 이거 그 예전에도 기관이 미친 척하고 그냥 팍 땡겨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밀리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여기 매물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이 매물을 뚫고 그냥 쭉 올라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3,800만 주 나왔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팔죠. 계속 올라가면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이익 실현해 버리기 때문에 흔들어야 됩니다. 이건 흔들어 갖고 여기를 다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고 가야 가볍게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시면 쫙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놔둬버리면 그 여기 있던 매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고생해가지고 손실 엄청나게 났다가 본전왔기 때문에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기대를 해볼 건데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쭉 당겨서 놔둬버리면 분봉상으로 보면 쭉 당겨서 놔버리면 쭉쭉쭉 내려오면 이제 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 있던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본전왔는데 이거 다시 내려가 버리면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 참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는 매도 타이밍을 놓쳐갖고 못 파는 사람은 여기 내려가면 못 팝니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3,500원 되던 게 거의 한 2,700원대까지 가버리면 아까워서 못 팔죠. 그러니까 뭐 덮어놔보고 그냥 버틸 겁니다 아마.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이 덮어놨다가 이제 돌아서 올라오면 본전 오면 와 살았다 그러고 본전에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물로 인해 가지고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액션이 뭐가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주봉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죠. 이것만 뻗기면 이제 거의 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500원대에서 5,000원 정도 여기를 또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잡은 이유는 전쟁이 휴전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G라는 종목이 재건 관련주에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겼다고 볼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뭐 북한군이 파병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쟁 느낌이 납니다. 남북한의 전쟁 같은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이걸 보면 되겠죠. 빅텍 같은 이런 종목 보면 한반도에 전쟁 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의 위협 때문에 재건 관련주에다가 올인해 놓고 여기만 걸고 있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시점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 실현했는 걸 가지고 포스텍으로 한 200만원 옮기려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워낙 매물대라서 다음에 또 그 내일쯤에 또 올라가면 SG를 이익 실현해 갖고 여기 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SG 쪽에 한 지금 금액 보시면 SG 쪽에 한 1,100만원 정도 내일 또 올라가갖고 한 100만원 이익 실현하면 1,100만원 정도 하고 포스텍 한 200만원 요런 비율로 가지고 가면 미국 대선 할 때까지
괜찮은 비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 퍼스텍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머지는 뭐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반등을 하고 그다음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도 분봉상으로 보시면 꽉 치고 올라갔죠. 이게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식 보유한 사람들한테 세금 매긴다는 뭐 이런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관계자들이 정확한 뉴스는 모르겠지만 검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만약에 이쪽 종목도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도 보시면 반도체 부품주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다 따라 올라가죠. 삼성전자 반등 나면서.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션이 나오면 이 수많은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 테마주 쪽에 재건 관련주 이런 테마주 쪽에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전망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품 관련주들도 올라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단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거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 개인들이 특히나 2차전지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생돈 가져와서 안 넣죠. 올라가 있던 이런 재건 관련주라든가 뭐 전쟁 관련 이런 종목들을 이익 실현해 갖고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테마주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 뭐 현대차가 내일 실적 발표인가요? 여튼 이런 종목들이 장 후반에 반등을 하면서 요 부분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3일이 지금 미국 대선일 겁니다. 아마 3일인가 7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다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그래서 만약에 대선 관련주로 미국의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국내에서도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거의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었을 때 이 선거 막판에 가면 그게 쏠립니다. 왜 쏠리냐면 저도 지난 대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걸 느꼈는데요. 누구 찍을지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굴 찍냐면 될 것 같은 사람을 찍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작년에 지난 대선 때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누구 찍을 거냐 이렇게 대화하다가 누가 좋은 게 없는 사람들 있죠. 누구 찍느냐면 뉴스 들어보다가 이 사람 될 것 같다 싶으면 그 사람을 찍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될 것 같은 사람을 찍으면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이런 판세가 한쪽으로 쏠리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있던 사람들은 될 사람 찍자. 그럼 이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쏠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약간 이제 움직임이 해리스 후보가 초창기 때 쭉 올라왔다가 꺾이면서 역전 현상이 생겨서 트럼프가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지금 현 시점은 여기서 다시 역전시키는 특별한 이변,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갑자기 건강 악화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심각하겠죠. 그때는 이제 만사 제쳐놓고 다 던지고 마리아나 관련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조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주가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해리스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치매 증상이 나온다든가 뭐 건강 악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 던지고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해리스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로 거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거의 확정적이라는 느낌이 들면 제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서 휴전 쪽의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